안녕하세요. 이미서의 풍경 있는 수필 이야기 5번째 수필의 종류입니다. 서양 수필은 형식이 아니라 주제와 내용 그리고 표현 방법 등에 따라서 인포멀 에세이와 포멀 에세이로 나뉩니다. 저의 강의 1강 수필의 어원과 지향성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양의 대표적인 경수필 작가는 프랑스의 미셸 드 몽테뉴이고 서양의 대표적인 중수필 창시자는 영국의 베이컨으로 보는 것이 통례입니다. 인포멀 에세이, 즉 경수필은 주로 필자의 신변잡기나 생각을 가벼운 필치로 흥미있게 적어간 수필입니다. 신변잡기, 사색, 서간, 기행, 일기, 편지, 감상 등 이 모든 글들이 경수필에 포함이 됩니다. 경수필을 쓴 대표적인 작가들을 보면 피천득, 윤호영, 목성균, 김애자 선생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수필, 포멀 에세이는 비교적 객관적 입장에서 사회적이고 비평적이며 역사적인 통찰과 철학적 개념 등에 대해서 지적이고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수필을 말합니다. 소논문, 신문사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중수필은 과학, 철학, 종교 등 사회적인 관심과 객관적, 경고적인 경향의 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의 사람들은 서양에서는 에세이라고 부르고 한국에서는 수필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지만 수필과 에세이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수필 작가들을 보면 이희승, 양주동, 김진섭, 김태길, 안병욱 등이 있습니다. 수필을 진술 방식에 따라 4가지로 또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교훈적인 수필을 들 수 있습니다. 자연, 인간, 인생에 대한 작가의 오랜 경험이나 체험, 깊은 모속론, 이어령, 삶의 광택, 이희승, 지조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희곡적인 수필이 있습니다. 작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용이나 극적인 요소를 가지고 전개되는 작품의 내용 자체가 희곡적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용목 선생의 구두와 같은 수필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김소운의 가난한 날의 행복, 이숙명 너절하게 죽는구나, 피천득 은전 한입 등도 희곡적 수필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 서정적인 수필이 있는데요. 일상생활이나 자연에서 느낀 정서를 주관적으로 표현한 수필을 말합니다. 나도향의 금음달, 윤호영의 달밤, 이양하 실록 예찬 등이 이에 속합니다. 네 번째로 서사적인 수필도 있는데요. 일상생활이나 자연의 어떤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방식으로 써나간 수필을 말합니다. 이희승 딸깍바리, 최남선 백두산 근참기, 김동인 대동강, 계용묵 제주도 기행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내용상으로 수필을 분류해보면 4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색적인 수필인데요. 인생에 대한 문제나 우주, 대자연, 종교 등에 관해서 심오하고도 철학적인 문제를 광범위하게 서술한 이지적이고 철학적인 것들을 이치에 맞도록 쓴 수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손광성의 달팽이, 정목일의 목향, 이양하의 나무, 법정, 무소유, 김태길 꾀꼬리, 안병욱 행복의 메타포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평적인 수필이 있는데요. 예술이나 사회 문제에 대한 인상, 의견, 주장 등을 담아내고 있으며
대개 신문의 사설과 논설이 이와 비슷합니다. 비평적인 수필의 예를 들어보면 김진섭 선생님의 명명철학이라는 작품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름을 대상으로 그 기능과 의미, 위력을 나타내는 글입니다. 또 정호경 작가의 무성영화를 들을 수 있는데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 가난한 집 아이들의 피해를 그린 작품입니다. 또 정승윤 작가의 투명인간도 아이들 속에서 함께 조화되지 못하는 한 아이의 모습을 투명인간에 투영시키고 있는 작품입니다. 또 안규수 작가의 손가락총은 4.3 사건 속에서 일어난 내용을 손가락총으로 표현하는 비평적인 그런 수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논설적인 수필이 있는데요. 인생이나 자연에 대한 작가의 체험이나 명상 또는 탐구를 통해 독자에게 교훈이나 설득을 주고 문학의 공리성을 강조하는 유형의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글이죠. 예를 들면 김진섭의 모속론, 어머니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기리는 글입니다. 또 임어당의 생활의 발견, 이어령, 폭포와 분수 등을 논설적인 수필로 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신변수필이 있습니다. 작가 자신의 일상적 생활, 또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현실에서 관심을 두지 않고 작가 개인의 신변 이야기를 다룬 수필입니다. 네 번째로 신변수필이 있습니다. 작가 자신의 일상적 생활을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현실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작가 개인의 신변 이야기를 다룬 수필을 말합니다. 김혜자의 숲에서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 시골 숲이 들려주는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 고즈넉하고 아름다움을 표현한 수필입니다. 안병태의 잔소리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 아내의 잔소리를 재미있고 현실감 있게 표현했는데 결국은 아내의 잔소리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역으로 표현한 작품이죠. 또 안덕일 작가의 지하철 경로석이라는 작품 속에는요, 지하철 내 경로석의 풍경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수필입니다. 또 이조경 작가의 책은 천국으로 이어진다라는 작품 속에서는 책장 정리를 통해서 독서의 즐거움과 마르지 않는 독서의 갈증을 나타낸 수필입니다. 임무성 작가의 매화락을 보면 매화의 아름다움을 여러 가지 사파를 통해서 이야기한 고급스러운 수필입니다. 또 수필을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는데요. 서술체 수필, 서간체 수필, 일기체 수필, 기행체 수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5강 수필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6강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